그 자기의 어떤 그 고유한 그 영역으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전제주의나 이 부의 개념은 한나 아렌트가 차원에서겠죠. 한나 아렌트가 보는 어떤 부는 이미 양화되고 물질화되고 대량 생산에 교환되고 교환 가치로서의 어떤 부로 부를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희미하면 하나만 두 가지에서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여기는 개인하고 공론 영역하고 그 가지고 있는 것과의 어떤 등가 가치가 성립하는데 여기는 이제 안 그런 거죠. 등가 가치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돈으로 돌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 그 개인은 뭡니까? 그냥 단지 주인 사람만 이렇게 바뀔 뿐이고 뭐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뀌고 아니면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가족이 또 이렇게 가는 즉 그런 차원에서만 부가 되죠. 그럴 때는 이 부 속에 뭡니까? 인간이 없는 거죠. 어떤 그러고 정치적인 어떤 그것도 없는 거고 그런 게 여기 소유와 부의 어떤 그런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한나 아렌트를 넘어서서 바라볼 때 과연 고대 히랍에도 그런 어떤 막스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자본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이전에 하고 딱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은 카피탈, 정식 목적 그게 마르크스가 딱 지금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점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뭡니까? 뭐 상인이 돈을 많이 벌고 해도 그건 뭐 전부 다 자기 소비로 뭐 여러 가지 처벌 아니면 뭐 집을 뭐 아니면 소비 많이 먹고 뭐 죽고 이런 방식인데 자본주의에서는 그 자본이 자기 정시 때문에 바로 그 자본으로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성격이 다른 거죠. 자본주의와 이전의 어떤 것.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는 소유와 부의 어떤 그런 차이를 그런 식으로 즉 정치의 어떤 평등성이 보장이 될 수 있고 그게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인데 형식 외적으로는 같겠죠. 뭐 돈이 100달러 돈이 이때 100달러는 같겠죠. 그러나 그 100달러 혹은 여기는 주로 부동산을 많이 한나 아렌트가 이제 이걸 주로 부동산하고 얘를 이제 그렇게 이제 동산으로 바뀌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좀 설명을 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거주하고 거기 살고 또 어떤 지역이고 그런 다음에 그 지역을 대표하고 뭐 어떤 특정을 영역을 나타내는 거지만 동산은 뭡니까?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화폐로 단위로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점. 그래서 여기는 장소 특히 또 그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한나 아렌트 그걸 또 강조를 장소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예예예 그 어떤 특정 지역을 점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여기에 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 소유와 부를 조금 이제 저런 식의 어떤 물적인 걸로 그냥 해석을 하는 그런 표면적인 해석보다도 조금 더 그 좀 뭐 행위사학적인 또 뭐 정신적인 그런 뭐 어떤 그 뭐 은유적인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저런 그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 괜찮았어요. 아니요, 쌤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뭐 이게 해결식으로 하면 내가 추상적 보편성이고 쌤이 구체성을 띠고 전체가 구체적인 어떤 총체성을 이루는 과정이라서 괜찮았어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존재의 근거가 되는 존재의 근거가 되는 존재의 근거가 있고 그 각자의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다원성 속에 다수성 속에서 각자가 이게 나타나서 저는 정치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쪽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저 이제 정치에서는 이제 언어로서 생각하고 또 언어로서 표현되는 활동들을 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공적 영역에서 이런 정치라면 그러면 사적 영역은 보다 조금 더 은폐되어 있는 거라면 이제 언어 이전에
언어 이전에 그 발생하는 뭔가 비언어적인 또는 또 전언어적인 언어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게 좀 뿌리 뭐 이제 뭐 그런 개념 저번에 말씀하신 그 뭐 하이데거의 뭐 존재와 존재자를 만약 얘기한다면 어떤 이제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로서 예, 그렇게 이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 그 한 사람이 존재로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건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나 아렌트가 여기에 중간 영역을 뭐로 집어넣는가 하면은 사회를 집어넣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회라는 어떤 거냐?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이행하면서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뭐 이렇게 완전 사적 영역이 진짜 뭐 공적 영역과 이렇게 완전히 딱 구분되어 가는 게 아닌 그런 또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사회라는 개념이 이제 사회하고 할 때 여기서 또 이제 그 뭐 소유가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지나치게 사회화되면서 정치가 여기서 또 함몰돼 버리는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분석을 이제 하는데 결국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어떤 그 교차점이 그러니까 공통점 우리 원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뭐 이런 영역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쌤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말할 언어로 될 수 없다는 거는 오히려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거로 표현하는 것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관조라는 게 이게 한문으로 참 번역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게 누수를 하는 거거든요. 누수가 뭔가 하면은 이거 이성하고는 달라요. 더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직관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좀 사유가 들어가는 거지 이성이에요. 그렇지만은 누수가 이성보다는 더 차원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 누수는 영혼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쌤하고 이제 그 질문하고 관련한 이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차원은 아마 의식의 어떤 이런 단계에서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단계지만은 이때 페고르겐하이트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전에 하이데거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말 조금 배웠죠. 진리라는 거는 감추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거라고. 그 감추면서 드러나는 것. 이게가 동시에 있는 이 자체가 뭐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계속 세계가 변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 자체가 역사상으로도 변할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 수업하시는 분들도 다른 세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세계 갖고 있으면서도 또 서로 이해가 돼요. 부분적으로. 다른 역사성도 갖고 이해도 또 되는. 이거의 근거가 뭔가 하면은 진리가 페어보르겐 은폐하면서 드러내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페어보르겐 하이트 이런 어떤 의미가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그 한나 아렌트한테 영어 한글이나 그게 없어요. 이게 딱 도구판에 이게 나오는데 페어보르겐 하이트 그런 말이 딱 나오는데 근데 이런 거는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해주는 이 근본적인 어떤 차이점이 바로 이 사적 영역을 페어보르겐 하이트인데 사실은 이런 거 속에는 나는 이렇게 봐요. 우리 아내하고 있으면은 아주 내밀한 온갖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아니고 이거는 샴. 이제 이 페어보르겐 하이트하고 샴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그냥 수치라는 게 이건 뭐 좀 부끄러움을 넘어가지고 좀 치욕스러운 어떤 그런 걸 말하는데 이 사적 영역은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 그 피곤하고 아니면 그 해결할 수 없고 공적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해결점은 어디 있냐는 거죠. 한나 아렌트한테.
그건 사적 영역에서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한테는 이 개념이 굉장히 그 정신건강, 심리학적인 어떤 의미에 대한 어떤 처방전도 돼요. 사적 영역을 없애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공적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담당을 해줘야 되느냐, 감당을 해줘야 되느냐. 이 사적 영역에서 감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감당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거냐? 우리가 역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적 영역에서는 뭐 내가 세금을 뭐 이렇게 내야 된다. 그래, 세금을 내야 되지. 그렇지만은 사적 영역으로 들어오면 내 세금 좀 덜 내고 싶어. 뭐 좀 그런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인 모순도 사적 영역 내에서만이 해결이 될 수 있고 풀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면 프로이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한나 아렌트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근본 사랑은 인간한테는 너무나 과대하고, 혹시 텍스트에서 어디서 그런 거 뭐 이야기를 해요. 그건 얼토당토 않다. 디 네스테 리베 도구라면 가장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거는 인간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거 하는 게, 우리가 전문 시간에 프로이드를 하고 바로 한나 아렌트로 넘어왔는데 두 사람 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막 형식상으로는 뭐 이웃을 사랑하고 하지만은 조금만 뭐 이익관계만 걸려도 하면 벌써 그게 이 넥스트 리베가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우리한테 근본적으로 갈등을 주는데, 그런 갈등은 궁극적으로는 한나 아렌트는 사적 영역에서 담당해줘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적 영역.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인간의 장애를 이제 분석을 그 2장에서 분석을 쭉 해나갈 때는 이 결핍, 결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근대성을 비판을 하고 공론 영역의 어떤 소멸 가능성에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적 영역이 없어지면은 절대 안 된다. 이 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어떤 그런 서로 보완적, 긴장적. 그래서 심오한 관계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개의 관계가. 왜? 자기가 대답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심오하다는 건 아직도 자기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이 두 개의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라 해서 한나 아렌트한테는 우리가 그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하는 뭐 그럼 고대 그게 좋으면 뭐 남성 위주로 가잔 말이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그 부정적 비판이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게 아니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어떤 그 고유성을 이야기를 하고, 원초적 형태는 혈압적인 데 있었지만 근세에서는 이것이 자꾸 없어져 버리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이 두 개의 관계를 복원하자. 그러나 혈압적 방식으로 복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타인에 의한 복수성, 즉 다른 말로 하면 리얼리테이트는 언제나 드러나는가 하면은 여러 타인에 의한 프리즘이 교차될 때 진짜 리얼리테이트가, 즉 실제의 어떤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제라고 원근법의 교차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어떤 한 사람이 타고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가 딱 본 게 그 현실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본 게 현실이 아니라, 즉 실제가 아니라 여러 타인에 의해서 교차된 방식으로 주어지는, 그때 실제의 어떤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전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정치라는 것은 여론 형성의 과정이다. 여론 형성.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 자체. 즉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과정의 여론 형성의 어떤 그 과정. 그게 한나 아렌트가 우리한테 던지는 이 정치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나 아렌트를 읽어보면은 혹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끝까지를 다 안 해서 명료하게 뭐 답을 이렇게 내기는 그렇지만은 상당히 메타크리티시한, 자기는 철학적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그 내용은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메타크리티시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좋은 좀 특징적이고 우리가 지금 현대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좌파 뭐 우파 이렇게 하는데 한나 아렌트식으로는 이것도 이제 좌파든 우파든 둘 다 이제 좀 비판하는 거죠. 왜? 그거는 하나의 프리즘으로 자꾸 보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수성은 뭡니까? 어떤 한 프리즘에 의해서 이 리얼리티가 드러나는 게 아닌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또 반좌파적이고 뭐 우파에 원래 생각을 안 하니까 뭐 좀 그건 관로 밖으로 좀 친다 하더라도 오히려 또 이런 막시스트 이런 데에서도 오히려 좀 다른 차원에서 개념을 지금 전개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수업이 이제 끝나면서 한나 아렌트에 대한 어떤 또 평가를 이제 우리가 또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과정 자체에서는 상당히 메타크리티시한 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다. 그게 우리가 한나 아렌트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역사도 늘 새로운 어떤 역사성 형성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프리즘을 허용하지 않고 왜? 다수성의 타인에 의한 타인이라는 게 다른 프리즘을 갖고 있는 거일 거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면이 들어가 있는 면이다. 예, 그렇게. 선생님 그 톡에서 예? 릴켈 릴켈 씨. 중에서 저게 변형의 의미를 이제 그걸 이제 누가 대답을 해야 돼. 안 그래도 까먹고 잠깐 수업 지금 지나갈 뻔했다. 이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쌤, 그 릴켈 씨 읽어보셨어요? 쌤 읽어보셨어요? 네, 방금 말로 그거 뭐예요? 그게 설명 좀 해봐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들 또 총괄을 해가지고 그 독일말로 이걸 다 통과해가지고 독일말로 할 수 있는 게 그게요. 쌤, 설명 한번 해봐요. 그 어차피 예술적인 감각이라는 거는 사적 영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각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드러낸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면 그거 자체가 세계의 영속성을 실현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만있어. 나도 이게 지금 내 휴대폰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어. 예술적으로 전환될 때는 항상 그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게 경험을 통해서 예술적인 어떤 전환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예, 그게 변형의 의미에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렇죠. 이게 한번 보면은 Aus unbeschreibliche Verwandlung stammen solche Gebilde는 그 밑에 보면은 어려운 변형에서 태어나는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이렇게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이런 변형, 어려운 변형이라는 거. 페어반돌롱이에요. 페어반돌 이게 전부 다 하면 페어반돌롱이라는 말로 설명이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그럼 이게 말로 하기 어려운 변형이라는 게 무슨 그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니요 이 전체가 결국은 이 전체가 뭡니까 이거 이렇게 식으로 하면은 페어반돌롱이에요. 변형이에요 변형.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거 이제 구성 요소인 거죠.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도 이때가 이렇게 돼야지 이래야지 결국은 페어반돌롱 즉 변형이 생길 때. 변형이 생겨야지 않으려면 뭡니까? 그냥 획일적으로 통계화시키고 인간을 그렇게 파악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닌 방식에서는 그러면은 공동 영역에서는 탁월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어떤가 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거는 구성 요소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식으로 하면은 이게 바로 페어반돌롱이다 이 말이 되겠죠. 즉 한글로 하면 변형이다 이 말이죠. 그 변형이라는 말이 뭐냐?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는 어떤 변형이라는 게 혹은 예술적 과정 자체도 예술의 어떤 그 창작 과정 자체도 바로 이런 페어반돌롱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또 우리 지금 이때까지 설명을 하고 전번 시간에 이것까지 설명 쭉 다 하고 앞으로 계속 설명할 게 사실은 이런 페어반돌롱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네, 박사님 그 내가 넘어갈 뻔한 걸 굉장히 지적을 해주셔서 좋아요. 선생님, 여기 잠재적으로 부유하지만 동시에 소유가 없는 사회들이 도처에서 출현한다는 사실은 소유와 부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 잠재적으로 부유하지만 동시에 소유가 없는 사회라는 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시즘이 갖고 있는 어떤 그건 아까 프로동 질문도 나오셨지만은 일단 소유를 뭡니까? 악으로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카피탈리스트 즉 부르주아에 의해서 생산 수단이 점유되는 것 때문에 모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겼다라고 하지만은 궁극적 그렇게 되는 것 이면에는 부르주아적 소유에 대한 뭡니까? 부정적 어떤 견해고 그걸 없애고야만이 비로소 뭡니까? 사회주의를 넘어서서 뭡니까? 공산주의의 어떤 성립이 가능하다. 거기에는 이제 국가 소멸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거는 막시스한테는 어떤 과정적인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일단. 그런 면에서 막시즘한테는 국가가 의미가 있지. 우리 요새처럼 이렇게 복지를 실현해주는 뭐 헌법이나 이런 데서 보장된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 구호로서의 어떤 국가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시스트한테는 이 국가가 상당히 좀 필요악의 어떤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개념이 조금 정교하게 써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좀 대충 쓴다면 그런 어떤 의미로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그 뭐 친밀성의 루소라든지 여기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이 인간의 조건을 분석을 하려면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분석이 될 수 있는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공부는 엄청나게 했다. 이해력이 단지 다른 사람하고 좀 떨어져서 그렇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자기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나 아렌트가 사실은 이 막시즘을 정식으로 비판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순간에 출판의 어떤 형태로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예비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나오고 또 뒤에 아르바이트 노동에 가면 또 분석이 이제 되니까 그건 그때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또 정교하게 이제 막시즘하고 같이 분석을 하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막시즘적 어떤 자유를 이렇게 분석한 거는 하나는 획일적 관점, 또 하나는 그 소유의 어떤 그 관점, 그런 관점에서 이 지금 일단 막시즘과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어떤 비판적 관점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비판한 건 아니라 그렇게까지 개념으로 보고 소를